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87번째 이야기. 천자의 조서라면 여기 있소. 조조가 죽었다는 소식은 업군에 있던 조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내 당장 낙양으로 가야겠다. 그것보다 대왕의 장례를 이곳에서 치르셔야 합니다. 조비는 조조의 시신을 업군으로 옮겨오게 했습니다. 조비는 문무관원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조조의 영구를 맞았습니다. 조비는 조조의 관 앞에서 통곡을 했고 이를 지켜보는 신하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비가 슬픔에 젖어 통곡을 하고 있을 때 중서자 사마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슬픔을 거두시고 대사를 의논하도록 하십시오. 위왕께서 돌아가셨으니 천하가 떠들썩할 것입니다. 세자께서는 왕위에 올라 민심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왕위를 이으셔야 하나 천자의 조서를 받지 못했으니 어쩌겠소. 대왕께서 도읍 밖에서 돌아가셨다고 왕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는 아니되오. 조서, 글서. 조서란 임금의 뜻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적은 글입니다. 진규는 말을 마치자마자 칼을 뽑아들고 자기 옷의 소매자락을 잘라버립니다. 오늘 세자를 모셔 왕위를 잇게 합시다. 딴소리를 하는 자가 있으면 이 소매자락처럼 될 것이오. 허도에서 화흠 공이 오셨습니다. 위왕께서 돌아가시어 천하가 흔들리고 있는데 공들은 왜 세자를 왕위로 받들지 않으시오. 그렇지 않아도 그 일을 의논하던 참이오. 천자의 조서가 내려오지 않아서. 천자의 조서라면 여기 있어. 천자의 조서를 얻자 조비는 그날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비는 문무백관의 축하를 받으며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한 병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른 후 조창이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성 밖에 이르렀습니다. 그 아우는 성질이 거칠고 무예에도 능하오.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은 나와 왕위를 다투려는 뜻일 텐데 어찌하면 좋겠소. 제가 얼릉후를 만나 달래보겠습니다. 조비는 가규를 보내 조창을 맞게 했습니다. 가규는 조창을 성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성문 앞에 이르자 가규는 조창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은 선왕의 상을 치르기 위해서입니까? 왕위를 다투러 오신 겁니까? 아버님의 상을 치르러 왔을 뿐 다른 뜻은 없어. 왜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습니까? 알았어. 군사를 물리겠어. 조창은 군사를 물리고 홀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조비는 조조에게 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문상을 마친 조창은 조비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온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군사들은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누가 너더럽단 마음을 품었다고 했느냐. 군사는 도로 데려가거라. 너는 얼릉으로 돌아가 그곳을 잘 지키거라. 조조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조창이 얼릉으로 돌아가고 업성이 안정되자 조비는 연호를 권한해서 영강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문무백관의 벼슬을 높이고 상을 내려 조정의 인심을 모았습니다. 가우를 태위로 삼고 화음은 상국으로 왕릉은 어서대부로 삼았습니다. 그 밖에 많은 대신과 장수들에게도 상을 내렸습니다. 지금 고릉의 공사가 한창일 테니 능으로 가서 선왕의 묘를 지키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우금은 조비의 명을 받들어 고릉으로 향했습니다. 고릉에 도착한 우금은 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우금은 능벽에 그려진 벽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칠로군을 이끌고 갔다가 관우에게 패했을 때의 모습이 아닌가. 조비가 나를 조롱하기 위해 일부러 이곳에. 고릉의 벽화를 그리게 하고 우금을 그곳에 보낸 것은 조비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우금은 부끄러움과 괴로움으로 속을 끓이다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얼마 후 우금은 숨을 거두었으니 조비가 바란 벗이었습니다. 얼릉후는 장례에 참석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지만 다른 두 분의 왕자께선 장례조차 치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물어 기강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헤아리다니 역시 화흠이로군. 그대의 말이 옳소. 조비는 신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임치후식과 소회홍은 선왕의 장례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으니 이런 불경이 어디 있는가. 당장 사람을 보내 그들의 죄를 묻도록 하라. 그러나 소회후에게 갔던 사람이 금방 돌아오게 됩니다. 소회후는 죄를 묻는 교지를 받으시자 겁을 먹고 목을 메어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심약한 아우를 죽게 하고 말았구나. 소회우를 후하게 장사 지내주고 소회왕으로 높이도록 하라. 가르칠 교, 떼지. 교지란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을 적은 글입니다. 한편 임치우 조식은 매일 술을 마시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조식은 사자가 들어와 왕명을 전하려 하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명을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술만 마셨습니다. 선왕께서는 우리 주인을 세자로 삼으려 했는데 간신들이 막아 뜻대로 되지 못하였다. 금상께서는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형제지간의 죄부터 물으신단 말이냐. 이제 금, 윗 서부. 금상은 현재 왕위에 있는 임금입니다. 대어 임치우에게 보낸 사자가 돌아왔습니다. 그 몰골은 어찌 된 일이냐? 임치우께 몽둥이 찜질을 당하였습니다. 사자는 임치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는 호위군 3천을 이끌고 급히 임치로 달려가 조식의 무리를 잡아오라. 허전은 그 길로 군사를 몰아 임치로 달려갔습니다. 허전은 문 앞을 가로막는 장수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장수의 목이 떨어지자 다른 군사들은 덤벼들지 못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도망가자 허전은 거침없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자들을 묶어 수레에 싣도록 하라. 그 밖의 관속들도 모두 잡아오도록 하라. 허전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주식과 정의 형제를 업군으로 끌고 왔습니다. 조비는 그들을 한참 동안 노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 형제. 저 두 놈을 끌어다 목을 베어라. 정의의 자는 정례여, 정의의 자는 경례로 일찍이 글지주가 뛰어나 문서로 이름을 떨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조음의 죽음을 애통해하던 조비의 어머니 간씨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넷째가 자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엊그제인데 셋째마저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조비는 문초를 멈추고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 간의 정을 생각해서 그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주거라. 저도 시기의 재주를 아끼고 있습니다. 그 버릇없는 성격을 고쳐주려는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태우는 조비의 말에 안심하고 돌아갔습니다. 태우께서 전하께 임치우를 죽이지 말라고 청하러 오신 게 아닙니까? 임치우는 연못 속에만 있을 인물이 아닙니다. 없애버리지 않으면 후환이 따를 것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지 않소. 묘책이 있습니다. 그를 잘 짓지 못하면 핑계로 죽여버리시고 그를 잘 짓는다면 귀행 보내십시오. 그러면 문사들도 쑥덕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조비는 화엄의 묘책에 따라 조식을 대전으로 불러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너는 글재주를 뽐냈으나 나는 늘 의심스러웠다. 글솜씨를 시험해 봐야겠으니 7걸음을 걷는 동안 시 한 수를 짓도록 하라. 시를 잘 짓는다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중벌을 면치 못하리라. 시제를 내려주십시오. 저 그림을 제목으로 삼으라. 2마리의 소가 싸우다 1마리가 상대의 뿔에 받쳐 우물에 떨어져 죽는 그림이다. 그러나 시 속에 2마리 소가 우물 옆에서 싸우다 1마리는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두 고깃덩이가 함께 길을 가는데 머리에는 흰 뿔이 달렸구나. 둘이 봉긋한 산 아래에서 만나 머리를 맞부딪혀 서로 받았네. 두 적수가 함께 굳세지 못해 한 고깃덩이는 풀구덩이에 쓰러졌네. 힘이 없어 쓰러진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운 한꺼번에 쏟지 못한 탓이네. 내 이름에 비한다면 7걸음 만에 시를 짓는 것은 시간을 너무 많이 준 것 같구나. 재주 있는 자라면 말이 떨어지는 즉시 시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 해볼 테니 제목을 주십시오. 너와 나는 형제간이다. 그 점을 시제로 삼되 형이나 아울 한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조식은 조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읽었습니다. 콩깍지를 태워 콩을 볶으니 콩이 솥 안에서 울고 있네. 본디 한 뿌리에서 났는데 어찌 이리도 급히 볶아대는가. 조비는 조식의 시를 듣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를 잘 지었으니 약속대로 살려주겠다. 대신 내 벼슬을 낮춰 안양후로 삼으니 임지로 떠나도록 하라. 조식은 저를 올리고 임지로 떠났습니다. 조비는 이후 조식에게 근거를 마련할 땅도 주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다니게 했으며 정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궁에 드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울분으로 세월을 보내던 조식은 40살의 병을 얻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조식은 건한 시대의 대표적 문사의 한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그의 문집으로는 조작원집이 있으며 칠보작시는 그의 문집에 들어 있지 않으나 다른 서적에 실려 전해졌습니다. 88번째 이야기. 뉘우치고 있던 그 아이를 왜 그리 죽였을꼬로 이어집니다.